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호주, 일본, 캐나다 3개국 워킹홀리데이 다니면서 했던 다양한 일들과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국을 놓고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3개국을 놓고 딱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저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입국해서 했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이제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은 시티로 들어가겠죠. 시드니나 도쿄, 밴쿠버 같은 주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숙소를 구하고 은행 계좌도 트고 핸드폰도 만들고 텍스 파일 넘버라든지 신카드 같은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개국 전부 첫 입국 일정이 다 달랐거든요. 일단 저는 호주에 입국했을 적에는 태즈메니아로 내려가서 태즈메니아 대학에서 5주간 어학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입국했을 적에는 바로 우프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캐나다 입국했을 적에는 밴쿠버로 들어갔었는데 숙소를 하스피탈리티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고요. 이제 워킹홀리데이 출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이렇게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호주에 입국했었을 적에는 어학연수 5주 하는 걸로 워킹홀리데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학연수 5주 한 걸로는 영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 친구들이 방학 때 한 달짜리 단기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은 휴학하고 1년 정도 장기 어학연수 가는 거를 종종 봤었는데 그런 게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엄청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가면서 어차피 그때 당시에 영어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겠다 해서 어학연수를 끊었던 건데 저는 대도시보다는 이왕이면은 내가 처음이 아니면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에 태즈메니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즈메니아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호주의 제일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태즈메니아에 가서 이제 개강 날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숙소를 제가 못 구한 거예요. 왜냐면 5주짜리 단기 쉐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도쿄대에 가면은 쉐어하우스라고 그래서 방 하나 정도 이렇게 세 얻어서 사는 그런 숙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5주만 있다 갈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오래 있을 사람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개강하는 날까지 백패커스에 일단 묵으면서 계속 쉐어하우스를 찾고 있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보니까 백패커스 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사람들 예배 보는 거를 구경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 교회인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처음 보는 애가 있으니까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또 안 되는 영어로 얘기를 했죠. 나 여기 어학연수 와서 지금 쉐어하우스를 구하는데 집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너 그 쉐어하우스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호주 할머니 집으로 쉐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 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제가 그 할머니네 집에 이제 쉐어를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쉐어는 방 하나만 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저렴한 대신에 식사나 이런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집 같은 경우는 그분이 원래 돈 벌 목적으로 쉐어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냥 그 우연한 기회에 집에 있는 빈 방 하나를 저한테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묵으면서 식사를 할머니가 하실 적에 계속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스테이크 해 먹고 자기 현지 음식 해 드실 때마다 저도 이제 같이 주신 거죠. 먹으라고. 그래서 쉐어라 비용도 얼마 안 했었는데 거의 홈스테이 수준으로 5주를 제가 살았죠. 근데 더 특별했던 거는 그때 그 할머니는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영어 배운다고 그 태즈메니아 대학에 다니는 걸 알고서는 그 같은 교인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정정하셔가지고 막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셔서 교회에 일요일 되면 이제 할머니 따라 같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교회 끝나고 나면 할머니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저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막 구경도 시켜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도 매일 놀러 오셔가지고 막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
뭐 운동 뭐 좋아하는 거 있냐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 못하고 배드민턴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언제는 또 할아버지가 배드민턴 채를 갖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뭐 배드민턴도 치고 또 그 할아버지가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하셨는데 매주 목요일인가 그 교회에 가서 뭐 정원 이렇게 가꾸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헬렌 할머니 집에 들려서 저를 꼭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럼 같이 가서 교회 그 뭐 화분에 물 주고 이런 것도 하고 또 교회 뭐 청년부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할아버지가 또 소개시켜주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호바트에서 어학연수 한 5주 동안에 그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그 좋은 할아버지였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구경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현지인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 많이 했었죠. 5주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그넷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뭐 딸기 따기, 블루베리 따기 이런 농장일을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농장일 한참 했을 때가 거의 연말이었었어요. 왜냐면 호주는 우리나라 겨울이 여름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 그때가 그 농장 피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이 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었는데 뭐 제가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뭐 그런 때는 쉬는 날이라 농장 일도 없고 그럼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면 할아버지가 막 오라고 그래서 또 그 히치하이크 해가지고서는 1시간 거리는 호바트로 가면은 할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진짜 우연치 않게 제가 그 현지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그때 제가 백패커스에 묵으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쉐어하우스만 구하러 다니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날 교회를 가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쉐어하우스 그렇게 좋은 조건의 쉐어하우스를 구하지도 못했고 헬렌 할머니나 존 할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었겠죠. 내가 뭐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그 내가 있는 곳에서 뭐랄까요? 뭐라도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이거는 좀 사람 성격의 문제일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떤 시간이 있을 적에 집에서 쉬면서 어떤 집에서의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나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궁금증도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찔러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날도 그냥 교회에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건데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들렸던 게 우연치 않게 그런 인연까지 이어져서 제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첫 출발이 아주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 호주 이제 워킹홀리데이 다 끝나고 귀국하기 한 달 전에 호주 반바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태즈메니아 다시 들어갔죠. 사실 태즈메니아 들어가려면은 또 비행기나 페리 타고 들어가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돈도 좀 들긴 해서 내가 갔던 곳을 굳이 또 갈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또 한 번 들려요. 들려서 또 좋은 경험하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는 일본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취업 이런 거는 그때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일본에서 1년 살 돈을 충분히 많이 갖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뭐 직장 생활하는 게 뻔하잖아요. 월급 들어오면은 뭐 카드값이니 뭐니 나가기 바쁘고 뭐 적금 하나 들고 이러다 보면은 뭐 남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초기 경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돈을 못 벌 것 같으면은 돈을 좀 덜 쓰면서 내가 어떤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우프였었죠. 그래서 저는 일본 처음 갔었을 적에 도쿄로 들어가서 바로 사이타마랑 치바에서 우프를 시작을 했죠. 왜냐면 우프 농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반나절 정도만 일해주면은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가 딱히 그 집에 가는 교통비 말고는 들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일정에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말에 뭐 바닷가를 간다든지 뭐 어떤 가족 행사에 간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히 오프하는 동안은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현지인 집에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현지 어떤 문화 체험도 되고, 그러니까 좋죠.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우연치 않게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계획이 없이 홋카이도로 넘어가게 되죠. 홋카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를 했어요. 근데 또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서 일까지 구하게 된 케이스였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캐나다에 갔었을 적에는 저는 밴쿠버로 들어갔었는데 밴쿠버에 들어가서 첫날 숙소가 하스피탈러티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료 숙박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하스피탈러티 클럽.or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회원들이 있어요. 무료 가입인데 회원들이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왔었을 적에 우리 집에 묵을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정보를 올리면은 우프처럼 사전에 이제 내가 언제 니네 집에 묵을 수 있겠냐 연락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가서 묵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걸로 카우치 서핑도 있고 서바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보면은 뭐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게 우연히 그 하스피탈리티 클럽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일본에서도 오사카에서 일본인 가정이 한번 그렇게 묵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할 적에. 그래서 캐나다 갈 적에도 미리 한국에서 다 연락을 해봤어요. 밴쿠버에 있는 하스피탈리티 클럽 멤버들한테 내가 언제 밴쿠버에 가는데 며칠 묵을 수 있느냐 연락을 했더니 그중에 한 아주머니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특수교사였었어요. 특수교사였었는데 그 아줌마 집이 UBC인가 무슨 대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하스피탈리티 클럽이랑 그 아줌마가 서바스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여행자들한테 자기 방 하나를 그냥 빌려주기도 했었지만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홈스테이도 또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스피탈리티 클럽을 통해서 그 아줌마 집에 일주일을 묵으라고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묵으면서 저도 이제 뭐 은행 계좌도 만들고 신카드도 만들고 뭐 제 필요한 일들 하고 또 데이터 엔트리 일도 구하러 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일주일 묵어보니까 뭐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그 아주머니도 되게 좋은 분이시고 또 거기에 묵고 홈스테이로 묵고 있는 친구들도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쉐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손님으로 공짜로 묵고 일주일 이후부터는 주당 얼마씩이었나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걸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쉐어를 하면서 데이터 엔트리 일을 계속 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단기 프로젝트 하나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신원증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일을 계속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집에는 한 달만 있다가 이제 밴쿠버로 넘어가서 페어먼트 레이크 루이즈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요. 제가 이 하스피탈리티 클럽을 이용해서 그때 밴쿠버에서 그 아줌마네 집에 이제 쉐어까지 하게 됐잖아요. 레이크 루이즈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쉬는 날에 뭐 캐나다 데이랑 그리고 캘거리 스탬피드 때 캘거리에 1박 2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캘거리에서 그 하스피탈리티 클럽을 통해서 그 현지인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또 좋은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숙박도 공짜로 받고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벌써 그게 한 십몇 년 됐다고 십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하스피탈리티 클럽 좀 ORG였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더니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언제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건지 어떤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 비슷한 무료 숙박 프로그램으로는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서바스하고 카우치 서핑. 그 두 개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카우치 서핑을 제가 들어가서 한번 어떤가 보려고 했더니 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영난 때문에 한 달에 2,000원인가 이렇게 회원비를 받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당장 이용할 게 아니라 더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 무료 숙박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지인 가정에 들어가서 현지 어떤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저처럼 그런 걸 통해서 집도 구할 쉐어하우스 같은 집도 구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제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모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내가 자는 건데 사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성범죄자인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스피탈리티 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후기가 있어요.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평가 막 이렇게 댓글로 남겨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호스트가 아니고 방문한 나에 대해서도 호스트가 또 이렇게 남기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충 보면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대충 파악은 할 수 있긴 한데, 충분히 이제 모르는 낯선 사람의 집에 하룻밤 묵는다는 게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하스피탈리티 클럽을 이용해서 오사카, 밴쿠버, 캘거리 이렇게 세 군데서 현지인 가정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데 셋 다 호스트가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은 남자 혼자 있는 집보다는 여자나 가정이 있는 그런 호스트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문했던 호스트들은 다 좋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만났던 아줌마도 그렇고 특별한 경험을 해서 경험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방학 캠프가 끝나서 내일부터 집에 있거든요. 영상을 얼마나 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경험담도 공유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인을 만날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언어적인 부분이나 어떤 현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구하거나 일을 구하나 모든 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만날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근데 그게 오프가 될 수도 있고 하스피탈리티 클럽도 좋고 근데 그건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카우치 서핑이 됐던 뭐 서바스가 됐던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호주에서 우연찮게 그 헬렌 할머니 집에서 쉐어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오프를 시작했던 거 또 캐나다에서 밴쿠버 그 하스피탈리티 클럽을 통해서 만난 아주머니 전부 지금 현지인 집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의도하고 그랬나?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부 현지인 집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 다 좋은 분들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작이 순탄했던 것 같아요. 저의 워킹 홀리데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이 좋았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특별했던 모든 경험들을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저랑 똑같은 시도를 해서 모두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뿐만 아니라 뭐 귀농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쳐간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먼저 갔던 사람들이 한 대로 하게 되죠. 근데 좀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뭐 자꾸 찾아보고 찔러보고 하다 보면은 또 전혀 다른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개국 첫 입국했던 썰을 좀 풀어 보았는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도 구하시고 또 새로운 시도하셔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